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경북사에서 영어를 책임지고 있는 양익 선생님입니다. 자, 우선 선생님이 서대매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 경력. 경력은 여러분들 오늘 나간 어휘 자료 뒤에 보면 선생님 경력 쭉 적혀 있을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올해로 영어 강의한 지는 21년째 돼요. 제 선생님 나이가 좀 있겠죠. 21년 동안 영어를 학원에서 강의했으니까. 그리고 보면 알다시피 노량진에서 강의한 게 한 13년 정도 강의를 했어요. 거기 선생님 강의한 학원들 쭉 적혀 있을 거예요. 노량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9급, 7급 경찰을 모두 다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도 노량진에서 제일 큰 학원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랑 선생님하고는 굉장히 막역한 사이예요. 노량진에서 선생님 강의할 때 원장님이 또 관리자였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해왔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경북사 처음 오픈해서 제일 먼저 선생님이 이제 원장님이랑 같이 학생들 합격을 위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오늘 선생님이 이 자리에 쓴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앞으로 우리가 5개월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영어라는 과목을 경독사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강의 자체가 영어가 깔려 있는데, 영어라는 과목을 선생님이랑 어떻게 공부를 하고 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쳐서 합격자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료 하나 더 받으셨죠? 어휘 11. 그 어휘 11은 오늘 무료 특강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은 여러 가지 설명만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커리큘럼 과정 설명하고 한 30분에 걸쳐서 어휘와 관련된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때는 기본적으로 작년에 우리 보통 경찰 시험이 한 1년에 3번 정도 되다 보니까 학생들 모집한 기간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이 정도 학생들이 와서 하고 또 새로 학생들을 모집했어요. 저번 기수도 3개월 정도 영어 과정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내년 1차가 한 3월 정도 있으니까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죠. 그래서 5개월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선생님 다시 짜봤어요. 그래서 저번에 예를 들어서 들었던 제자들도 있는데 저번보다 자료량이 어쨌든 2개월 분량이 더 늘어갈 겁니다. 자료가 더 늘어가기 때문에 저번에 선생님을 통해서 열심히 했던 제자들도 있는데 그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휘 같은 경우는 한 번을 더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자료들이 더 추가가 돼서 나갈 거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5개월 동안 선생님이 어떻게 영어를 여러분들한테 숙지를 시키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는 경찰학원에서의 커리큘럼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경찰학원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뭐합니까? 기본 이론 해서 기본 문법 이론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도 선생님 지금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도 제일 먼저 지금 신규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시험 끝나고 제일 먼저 하는 과정이 2달 과정에 기본 문법 이론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경독사에서 하는 과정은 달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경독사에서 하는 과정은 그냥 주격보호가 뭐고 일형식 동사가 뭐고 이런 기초적 개념을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경독사에 들어온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대부분은 많이 한 5개월, 6개월 아니면 때로는 1년, 때로는 뭐 3년 이상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경독사에서 하는 강의는 아주 정확히 축약된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축약된 강의라는 게 뭐냐면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치는 거.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쳐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학습을 시키고 선생님이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경찰학원 가서 기본 이론 문법 하나 하는데 2달간 계속 이론만 하는 그런 개념의 과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법이라고 하면 시험에 나올 것만 툭툭 강의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바로 시험에서 이제 좀 이따가 선생님이 기출을 나눠준 이유는 선생님이 정리했던 그 문법적 포인트가 어떻게 이번에도 다 나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기초적인 기초영어 강의가 아니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잠깐만 좀 설명할게요. 말로 할 수 있는데 조금만 판단할게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5개월 과정입니다. 5개월 과정인데 4개월 플러스 1개월 이렇게 나눴어요. 5개월 과정. 세 가지 영역을 다 하는데 사실은 생활영어까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개월 과정인 저번 기수에는 생활영어를 다뤄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5개월 과정으로 늘어나서 생활영어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나오는 이디엄이나 표현도 자료로 나가서 암기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4개의 영역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4개의 영역. 보캐블러리 어휘 속에 나중에 자료로 생활영어 들어갈 겁니다. 예, 생활영어 포함시킬게요. 자, 어휘하고 생활영어 2가지 영역 다 하고 그 다음에 문법 영역하고 그 다음에 리딩, 독해까지 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영역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생활영어 표현 하나를 1시간 잡고 강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시험에 나왔던 9급, 7급, 경찰에 나왔던 모든 공무원 영어에서 시험에 나오는 표현만 가르칠 것이냐, 그 차이가 되겠죠. 경독사는 후자입니다. 경독사는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칠 거예요.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쳐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직접 시험에 나와서 맞추도록 그렇게 과정을 짜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어휘는 여러분들 어휘는 자료가 나가요. 여러분들 지금 1회 자료 가지고 있죠? 어휘는 자료가 배부가 되는데 이 자료가 뭐냐면 여러분들 어휘 자료 한번 넘겨보세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첫 페이지. 첫 페이지에 뭐가 나왔습니까? 혐오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1번이 보고 있습니까? 대답은 하시고. 혐오하다 있죠? 자, 그러면 혐오하다와 관련된 동의어 쭉 정리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자, 이 자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료는 어떠한 책에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13년간 노량진에서 강의했다고 그러죠? 9급, 7급 경찰을 다 가르쳤어요.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자료예요. 내가 강의로 풀어놓는 걸 선생님이 다 쳐서 새로 만든 자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경찰학원에서는 자료를 절대 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를 나가면 내가 강의할 게 없어지잖아. 그러지? 그래서 어휘 특강 시간에 직접 내가 강의로 다 풀어놔요. 즉 내 어휘 특강을 듣는 제자들이 알 수 있게. 하지만 경독사는 달라요. 경독사는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동의어를 강의로 풀어놨던 동의어를 직접 선생님이 쳐서 자료를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든 자료예요. 선생님 직접. 그래서 이런 자료로 나가는데 동의어, 이 동의어로 묶은 자료는 여러분들 9급, 7급 경찰 모든 공무원 직렬에서 그동안 20년 넘게 나왔던 동의어, 빈칸 어휘를 다 분석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싹 정리를 해서 암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단어를 외운 게 아니라 벌써 여러분들 첫 번째 단어 abhor, 이 단어는 여러분들 독해에서 못 보는 단어죠? 다 이건 동의어로 출제되는 단어만 선생님이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 필수 단어가 아니에요. 독해 필수 단어는 여러분들이 외운 거예요. 쉬운 거니까. 하지만 동의어로 나오고 빈칸어휘로 나오는 수준 높은 단어, 그 단어를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어떻게 나가느냐, 어휘는 오늘 자료 나갔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늘 나간 자료를 선생님이 테스트합니다. 개별적으로 불러서 테스트하는데 자료는 주 2회 나가요.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2번. 어휘 자료는 주 2회 나갑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나가요. 그러면 주 2회, 한 달이 4주니까 8회죠. 한 달에 8, 4, 32. 저번 기수는 24회 자료가 나갔는데 추가해서 32회 자료가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보통 그 자료 하나가 몇 페이지냐면 16에서 20페이지예요. 그러면 32에 곱해보세요. 대략 책 한 권 이상 분량이죠. 600페이지가 넘는 자료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00페이지가 넘는 자료, 뒤에 독해도 좀 있을 건데 얼추 16페이지, 15페이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매주 2회씩 선생님이 모두 정리해서 나가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내가 나눠준 자료를 외우는 겁니다. 외우고 내 앞에서 검사 맞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어휘는 20에서 25분 동안 강의를 할 겁니다. 어휘 강의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prevalent라는 널리 퍼진이라는 단어가 경찰에 나왔는데 이거랑 같은 게 뭐 pervasive 그 다음에 뭐 widespread 이런 게 몇 번 나왔고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되고 그런 걸 내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금방 of who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detest하고 of whole이 제일 많이 나와 이런 것들을 너희들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휘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휘를 보통 어느 정도 강의하면 되냐면 한 20분? 이 정도 중요도 순으로 표시해 가면서 어휘를 강의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휘는 기본적으로 자료를 배포하고 선생님이 그것에 대한 간략적인 강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는 뭐가 주냐? 내가 강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테스트가 주예요. 테스트가. 여러분들이 그걸 외워서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출석부 나오면 한 명씩 부를 거예요. 몇 시 몇 분 와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외워서 선생님한테 와서 테스트를 받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답하셔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외워서 왜?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나온 걸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어휘 자료 몇 회에서 뭐가 나왔고 이게 다 있으니까 자료가 근거로. 자, 그래서 어휘는 주 2회 월금 2번씩 나갑니다. 그래서 32회 자료, 즉 4개월이 나가요. 마지막 1개월은 다른 게 있으니까 4개월 과정. 기본적으로 이 과정은 다 4개월 과정이에요. 4개월 과정. 그래서 32회 자료가 나가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선생님이 먼저 한 20-30분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그 다음 회에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휘 자료가 1회 나갔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오늘 좀 이따가 어휘 강의를 할 겁니다. 그거 듣고 여러분들이 외워서 테스트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어휘 자료 나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워서 9주 금요일 날 테스트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주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 주에 선생님이 부르면 한 명씩 와서 테스트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어휘는 자료 중심으로 내가 직접 다 만들어서 나갈 거다. 어휘는 그렇게 공부를 시킬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있죠. 문법. 문법은 자, 문법 부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문법은 제본 교재를 따로 선생님이 다 그 내용을 다 쳐서 선생님 기본서도 여러 권 있고 보면 저서도 많지만 일부러 축약해서 제본 교재로 하는데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본 교재로 나갈 건데 적중문법 133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것만 선생님이 포인트를 다시 잡아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사의 종류에서 1형식의 동사가 어떻게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2형식에서는 뭐뭐가 출제가 되고 뭐 3형식에서는 뭐뭐가 출제가 되고 이렇게 요약해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나오는 것만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 빼고 시험에 직접 출제되는 것만 선생님이 133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먼저 문법 기본적으로 기본서가 1장부터 18개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치사까지 1장부터 18장 중에 시험에서 내는 것만 선생님이 가르칠 겁니다. 시험에서 그게 133개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내는 거 이론을 선생님이 먼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출제가 되고 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실전 문제를 풀 겁니다. 물론 이 실전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고 시험하고 시험 정도 수준 되는 거 이번 경찰 시험 정도 수준 되는 그 문제 160제를 풀 거예요. 물론 더 풀 수도 있고 우선은 선생님이 이 정도를 잡았는데 그렇게 해서 문법은 어떻게 진행한다? 시험에 나오는 이론을 축약해서 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겠다. 문법과 관련된 문제를 풀겠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문법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4개월 동안.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딩. 여기서 경찰 시험을 한 2번 이상 본 제자들은 알 겁니다. 지금 경찰 시험에 뭐가 제일 어려워요? 시험장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모르겠어요? 다 어려워요? 자, 선생님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이 경찰 애들 가르친 지만 한 13년 됐거든요. 그러면 이 13년 동안의 경찰 영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선생님 너무 잘 알고 있겠죠.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난제가 어휘가 난제일 것 같아요. 문법이 난제일 것 같아요. 독해가 난제일 것 같아요. 지금은 독해예요. 독해. 과거에는 우리 경찰 제자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 경찰 제자들이 많이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공부도 내가 한 13년 전에 가르쳤던 우리 경찰 제자들하고 지금하고 차이를 보면 공부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수준도 올라가고 그런데 문제는 경찰 시험이 작년 2018년 올해 19년이지? 2018년부터 뭐가 급격하게 어려워졌냐면 독해가 급격하게 어려워졌어요. 독해가.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우리 영어 20문제 중에 독해만 잘 잡아도 사실은 어느 정도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독해가 올라갔어요. 사실 이번 경찰 2차 시험은 독해가 저번 1차보다 쉬웠습니다. 쉬운 거예요, 이번이. 저번 1차 시험이 더 독해가 어려웠어요. 그러면 왜 선생님이 경찰 영어가 독해가 어려워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험을 선생님이 지금 해설이랑 총평을 시험 딱 끝나면 다 달아서 학원에 보내고 경북서에도 보내고 하지만 이제 시험이 딱 치러지면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해설도 달지만 이 독해 원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아, 독해 지문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그냥 뜬금없이 영작에서 문제를 내진 않잖아. 출제자가 어디 지문을 끌어와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거든. 그래서 매번 시험이 딱 끝나면 여러분들 독해 원문이 어떤 문제에서 경찰 시험을 출제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바로 경찰 영어의 독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작년부터 작년 한 2차? 2018년 2차? 아마 작년 1차 정도부터는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는 2017년 말까지 그 전에는 독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독해가 10개 나오죠. 10개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한 8개 정도가 고2 정도 모의고사 수준이었어요. 고2. 8개 정도. 80% 독해 중에. 그리고 한 2개 정도가 고3 수준 모의고사. 예. 그랬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공부를 좀 했던 애들은 고2 정도 모의고사 수준이면 독해를 좀 쉽게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딱 보고 오면 선생님 어휘하고 문법이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하지 독해가 어려웠어요 이런 얘기는 않거든. 그런데 작년부터 경찰 영어 독해는 대부분 다 고3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년 1차 있죠. 금년 1차가 10개가 나왔는데 다 고3이 10개예요. 고3 수준. 그런데 어디서 나왔냐면 EBS 수능 특강이죠. 여러분들 다 수능 특강 공부했었죠, 예전에? 좀 어린 지들은 다 했을 거예요. EBS 고3 수능 특강에서 금년 1차는 7개가 나왔어요. 고3 수능 특강. 7개. 그리고 고3 전국 모의고사 9월 학평하고 6월 학평에서 3개가 나왔어요. 그게 1차 얘기입니다. 지문을 살펴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말이냐면 10개가 다 고3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자, 보세요. 금년에 여러분들, 금년 우리 2차 경찰 시험에 2020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고 있죠? 수능 완성에서 똑같은 지문 나왔거든요? 금년도 2020년.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11월 달에 보는 수능. 그 수능 완성 EBS. 거기서 똑같은 지문이 나왔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7개의 수능 특강을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1차를 보게 되면 금년 원래 여러분들 그 EBS 연계 교재가 그 몇 권인지 모르죠. 지금 얼추 알아요? 5권이에요. 5권. EBS 연계 교재. 그게 무슨 말이에요? EBS에서 한 강의를 수능에서 연계해서 문제만 바꿔서 내는 연계 교재가 5권인데 2권이 리스닝, 3권이 독해예요. 영어 특강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 독해 연습이 있고, 수능 완성. 이렇게 3권이거든요. 이 3권의 독해가 몇 개냐면 한 700개 정도 돼요. 한 해에 700개. 예.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보세요. 이 700개는 고3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어려운 분량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고3 애들은 지금 하는 금년도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만 공부하면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똑같이 70% 연계가 되니까. 그런데 경찰 영어에 나오는 독해를 내가 설명해 줄게요. 자, 내가 수능 특강 7개 나왔다고 그랬죠? 자, 2013년 수능 특강 700개 중에 하나, 2014년 수능 특강 700개 중에 하나, 2015년 수능 특강 700개 중에 하나, 2018년 수능 특강 700개 중에 하나.
뭐 수능이 어려워요? 경찰이 어려워요? 준비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안 되겠죠? 나도 준비 못해요.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고? 그렇죠? 그래, 그게 달라요. 자, 보세요. 왜 경찰 학생들이 고3 정도의 수능특강을 갖다는 못 푸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다시피 EBS 수능특강 독해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기에도 한글로 내가 설명해줘도 애들이 이해를 못해. 국어를 못해. 그만큼 난이도가 엄청 올라갔거든?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선생님은 수능 세대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고 그랬죠? 나는 학력고사 세대예요. 학력고사. 우리 세대는 영어 지문을 봤던 걸 내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영어는 기본 실력으로 보는 거지. 그러잖아? 수능 초반도 그랬잖아? 그냥 영어 지문 읽고 푸는 거지. 영어 지문을 이미 공부하고 오라는 게 어딨어. 그런데 지금은 왜 고3 그 영어 독해가 어려울까요? EBS 연계가 70%야.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이미 영어라는 걸 범위를 줬어. 너희들 독해 600개 하면 여기서 70% 낼게야. 리스닝 2번 하면 여기서 70%를 바꿔서만 낼게. 그러니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것만 초반에 한 10번 봐요. 거짓말이라. 공부 잘하는 애들. 왜? 문제는 바뀌어도 아는 지문이 나올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려면 문제를 독해 내용을 쉽게 내야 될까요? 어렵게 내야 될까요? 어렵게 내야 되겠죠? 왜? 공부 잘하는 애들 등급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지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 수능하고 지금 수능하고 그냥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딱 봤을 때는 지금 수능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EBS 연계하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본 지문을 낼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찰, 내가 왜 지금 수능 얘기하냐면 관련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경찰 학생들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우리 경찰 학생들은 이 수능 특강에서 7개 나왔다고 쳤는데 이게 어디서 나올 줄 알고 2012년 수능 특강 다 사다가 600개 하고 2013년 600개 하고 아마 그 내용 기억도 못 할 거야 아마. 나도 기억 못 할 거야. 독해 말이 600개는 1200개인데 여러분들 1200개 내용 기억하겠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이걸 설명해 주는 이유, 지문의 출처를 설명해 주는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고3 수능 특강 수준까지 독해의 수준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야? 안 올려야 된다는 얘기야? 올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연습도 고2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비록 이 지문이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연습은 무조건 고3으로 해야 돼. 무조건.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지문이 나온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개를 해도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수준은 그 안에서 다뤄야 된다는 얘기죠. 수준은 왜? 거기에 익숙해져야 문제를 풀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알려준 지문을 가지고 수능은 독해 하나 푸는데 얼마예요? 1분 40초예요. 1분 40초. 그 어려운 지문이지만 알려준 지문이잖아. 금년권만 되니까. 그런데 경찰은 그 지문 가지고 1분에 풀어야 된단 말이야. 뭐가 어렵니? 경찰 영어 독해 고3 수준을 푸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왜? 전혀 모르는 지문을 실력으로 해석해서 몇 분? 1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경찰 시험 딱 보고 와서는 지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 선생님 독해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 시간이 안 나와. 못 풀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빈칸이 나왔는데 빈칸 하나 딱 풀다 보니까 막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겁이 덜컥 나지. 시간은 막 달려가고, 지문은 눈에 안 보이고, 내용은 어렵고, 그러니까 독해를 막 찍는단 말이야, 마지막에. 그런 사태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들, 선생님이 시험 보고 와서 뭐가 제일 어려웠어? 그러면 독해가 어렵다고 하지, 문법이 어렵다고 안 씁니다. 문법은 내가 가르쳐 준 것 안에서 다 나와요.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휘도 마찬가지예요. 어휘도 선생님이랑 충분히 32에는 수천 단어인데 그걸 같이 외우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안에서 벗어나서 나오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틀리는 게 아니라 다 틀리니까. 저번 1차에 다 틀린 어휘 2개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금년 2차 시험은 다 맞출 어휘 5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년 2차 어휘 문제는 다 맞춰야 돼요. 공부를 하는 지들은. 하지만 저번 1차 어휘는 2개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 2개는 내가 아는데 20년 동안 9급, 7급 경찰 전 공무원 직렬에서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무원 9급 직렬만 몇 개입니까? 선생님 그 기출을 다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 9급 직렬만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그 다음에 교육행정직, 그 다음에 뭐 보건직, 그 다르죠? 지금 문제 다른 거? 그 다음에 방지안전직. 이게 다 영어 문제가 다 달라. 그 수많은 9급을 20년간 합해 놓은 것 중에서도 하나도 안 나왔어.
저번 1차의 어휘 두 문제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건 틀려도 상관이 없어. 왜? 그걸 가르치는 영어 선생은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어. 즉 무슨 말이야? 내가 틀리면 남도 틀려. 그런 어휘는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어휘. 내가 가르쳐주고 이건 공문에서 6번 나와서, 이건 경찰에서 5번 나와서, 이건 공무원 20년 동안 한 10번 나왔으니까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그걸 틀리면 떨어져요. 그걸 틀리면. 그러니까 남들이 틀릴 만한 그동안의 모든 공무원 직렬에서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단어는 과감히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남들도 틀릴 거니까. 하지만 공부를 했을 때 맞출 수 있는 어휘 있죠.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나 공무원 쪽에서 많이 내서 선생님들이 가르칠 만한 어휘를 나 혼자만 틀리잖아요? 그러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선생님이랑 같이 잡아가면 돼요. 어휘가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어휘라는 건 여러분들 범위가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휘가 범위가 없어 보이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어휘는 분명히 범위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경찰 시험이라는 그 시험을 놓고 봤을 때 어휘의 범위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어떤 어휘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범위를 정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끊임없이 외우고 테스트 받으시면 되고, 아까 독해하다가 어휘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독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독해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수능 특강하고 이 고3 모의고사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제본 이름을 심화독해라고 붙였는데, 심화독해, 수능 특강하고 고3 모의고사 중에서 나올 만한 지문을 선생님이 뽑아서 강의를 할 거예요. 고3 수준으로. 그러니까 고2 수준 말고. 그래서 저번에도 강의할 때 아이들이 독해를 더 어려워했어요. 다른 것보다. 당연히 내용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시험하고 집중되는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뭐 고1 정도 수준의 독해를 할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 지문 속에, 선생님이 다 자료가 있으니까 이 지문 속에서 나올 만한 거 고3 수준의 독해를 선생님이랑 같이 할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대답은 하셔야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오케이,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얼추 다 나왔죠. 이게 4개월 과정이에요. 4개월 동안 이렇게 하고, 4개월 동안 어휘 계속 암기시키고, 문법 시험에 나올 포인트 선생님이 강의하고, 그 다음에 문법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독해는 꾸준히 4개월 동안 고3 수준의 수능 특강하고, 고3 모의고사에서 내가 뽑아서 독해를 진행을 하고, 문법은 주 1회 월요일 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어휘 강의 끝난 다음에, 어휘 강의가 월금에 다 있으니까 월요일 날 2시간. 그 다음에 독해는 금요일 날 2시간. 이렇게 해서 어휘는 월요일, 금요일 모두 진행을 하고, 어휘 끝나고 나서 월요일 날은 문법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나갔던 어휘 테스트 할 겁니다. 불러서. 금요일 날은 어휘 강의하고, 독해 강의하고, 그 전날 나갔던 어휘 테스트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월, 금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월 과정을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한 달은 여러분들이 4개월 동안 선생님이랑 공부 열심히 했죠? 마지막 한 달은 전범위 모의고사 할 겁니다. 선생님 만든 문제로 전범위 모의고사를 주 2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월, 금 다 여러분들이 실전처럼 풀고 선생님이 해설 강의하고,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이 실전처럼 풀고 선생님 해설 강의하고, 그래서 마지막 한 달은 실전 모의고사 강의를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4개월 과정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걸 다 정리를 해봅시다. 선생님이랑 같이. 물론 이제 독해라는 건 정리라는 개념보다도 꾸준히 한다는 개념이지만, 어휘하고 문법은 정리한다는 개념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 힘든 걸 선생님이 한꺼번에 추격해서 강의를 시험에 나올 걸 해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 과정에 대한 이해는 됐습니까? 과정에 대한 이해는 됐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4개월 정도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마지막은 실전 모의고사 강의를 할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지루해지니까 우선 그 1회 어휘 부분을 조금 강의를 할게요. 어쨌든 이거 여러분들 들은 오늘은 무료 특강이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독사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80에서 90%는 선생님이랑 다 이 과정을 했던 학생이에요. 원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선생님이랑 이 과정을 했던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14명 붙었다 그러면 한 12명 정도가 이 과정 한 학생이에요. 그만큼 물론 적중률도 높지만 학생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서 선생님이랑 5개월 동안 열심히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모두 다 참여하셔서 모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 어쨌든 1회는 무료 특강이니까 1회 강의를 먼저 진행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적중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기출 잠깐만 봅시다. 기출. 그리고 마지막에 강의로 끝냅시다. 여러분들 1000페이지 넘겨보면 금년 거죠? 금년 2차 경찰 시험입니다. 1번 어휘 문제 잠깐만 볼게요. 1번에 여러분들 여기 시험 본 제자들 있을 거예요. 1번 어휘 문제가 뭡니까? exasperate라는 동사 물었죠? 밑줄 동이요. exasperate가 무슨 뜻입니까? 경노하다. 나중에 내가 설명할 건데. 그래서 뭐가 정답이 됐냐면 1번에 infuriate가 정답이 됐죠? 그 밑에 박스 한번 보세요. 경독사 영어 집중반 2019년 5월 27일 자료 몇 회입니까? 4회. 여러분들이 금방 1회분 받았듯이 이렇게 자료가 매번 나가는데 4회 자료. 4회 자료의 예문이 뭐예요? exasperate 있어요 없어요? 원래 그게 밑줄이 그어졌어야 되는데 편집 과정에서 빠졌네요. 그리고 동의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경로하다 쭉 정리했죠? 199번. 저번에 했던 자료예요 이게. 그대로 exasperate, incense, infuriate. 세 번째 infuriate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 저번 제자들 다 이거 암기하고 들어갔어요. 암기하고 들어갔는데 또 선생님이 강의를 다 했고 그런데 1번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되죠? 그래. 지금 이게 선생님이 1회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이게 1회 자료. 이게 4회 자료예요. 이 4회 속에 있는 경로하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32회가 나간다고 그랬죠? 4회 속에 있는 경로하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다고 한 걸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을 믿고 외우셔야 돼.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시험에. 오른쪽 잠깐만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4번 한번 볼래요? 4번에 세 번째 obscure라는 단어 있죠? 애매한, 모호한. 이 단어 영영풀이 시험 이번에 나왔거든요. 4번에. 밑에 경독사 영어 집중반 6월 3일 자료 6회. 애매한, obscure, ambiguous, equivocal 더 있는데 선생님 일부러 잘랐습니다. 다 암기했죠?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볼게요. 뭐 문법, 여러분들 문법 부분이죠. 교통, 통신, 표현수단, 뭐 예를 들어서 차로 했을 때 by car라고 쓰고 관사 붙지 않는다라는 거. 6번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6번에 어휘 문제인데 이것도 1, 2, 3번 선택 지문 중에 1번 disclose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disclose. 그 밑에 부분 보세요. 밑에 부분 경독사 영어 집중반 2019년 7월 8일 자료 16회 폭로하다, 알리다, 드러내다. bring to light하고 선생님이 동의어를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정리해 준 건데 bring to light, reveal, expose, disclose 폭로하다, 밝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6번 다시 보세요. 6번 문제 보면 세 번째 단어가 social은 다 아는 거고 inclusive라는 형용사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경독사 박스 묶어놓은 거 보세요. 8월 4일 자료 24회. 마지막에 1316번 inclusive 무슨 뜻입니까? 광범위한. 꼭 동의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빈칸어에서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도 나올 만한 것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문법 보세요. 7번 문법. 7번 문법 보니까 뭐 1번에 not only 지금 설명 않겠습니다. 경독사 영어 집중반 적중법 62번 자료 적중 not only 부정어 도치라고 되어 있죠? 넘겨보세요. 적중법 62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이제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을 자료인데 not only A but also B에서 등위 상관접사 not only but also B가 절을 연결할 때는 이게 앞으로 빠져나왔을 때 이건 부정어 도치에 해당된다라고 가르쳤던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 어휘는 사실은 100% 적중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어휘가 분량이 많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지만 선택지에 걸리거나 아니면 5개 중에 3개 이상이 걸려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랑 외운 거. 문법은 그냥 다 걸려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은 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나와요. 100%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법은 완벽하게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법은 완벽하게 범위가 있으니까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건 100% 걸리는 거고 어휘는 내가 수천 단어를 가르쳐도 어휘가 60만 단어인데 당연히 100%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나오면 4개까지 나올 수 있고 적게 나오면 3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있는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래서 어떨 때 재수 좋을 때는 과거에 예를 들어서 경찰 시험에 어휘 문제가 막 7개 나왔을 때 8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랑 했던 그 자료가 다 걸린 적이 있어요. 거짓말이랑 100%. 그런데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있는 대로 얘기하지만 내가 가르쳤던 어휘가 7개가 다 나오는 거야. 근데 그 경우는 사실은 시험을 놓고 보면 쉽지가 않아. 그러더라도 기본적으로 요즘처럼 어휘가 5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이든 3개는 걸려요. 최소한. 그게 직접 아까 exasperate, infuriate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선택지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시험에 나오는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그 안에서 나오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는 걸 선생님이 정리해놨어요. 그 다음 보면 이번 1차 시험에 대한 적중된 것도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살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해만 빼고 독해는 똑같은 지문을 적중시키기가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몰라요. 독해 지문을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해 지문 우선 논외로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휘, 문법, 생활영어는 10개죠. 다 합해서 10개에서 8개는 무조건 걸립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개 중에 독해 빼고 우선 독해는 똑같은 지문이 안 나온다고 쳤을 때 유형별로 다 있으니까 나머지 10개가 나오는데 10개에서 8개는 무조건 내가 한 것에 걸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정도는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선생님은 굉장히 솔직하죠. 어떤 강사는 독해도 똑같은 거 나왔대. 아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독해가 어떻게 똑같은 게 나와. 내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지만 문법 어휘는 똑같은 게 나올 수 있어. 지금 보는 것처럼. 암기 시킨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4개월 동안 하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문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어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어휘 테스트, 어휘 강의 먼저 하고 테스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어휘 강의 진행할게요. 목운동 한번 하세요. 기지감 피시고. 자, 여러분들 받은 게 어휘 1회 자료죠?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강의는 조금 차근차근 할게요. 혐오하다라는 동사 있죠? 혐오하다. 경찰 시험에 어휘 문제로 플러스 개념의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마이너스 개념이 많이 나올까요? 마이너스 개념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고로 첫 번째 단어 abhor, 이건 최근에 9급에서도 출제가 되었지만 경찰 시험에 D테스트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bhor은 경찰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 치세요. abhor. 선생님이 어휘 강의를 할 때 무작정 암기를 시키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쪼개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쪼개주는 이유는 쪼개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훨씬 더 잘 오래 기억이 남는 경우는 내가 쪼갤 것이고 내가 쪼개서 강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쪼개봤자 아이들이 기억에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런 건 안 쪼개고 그냥 암기를 시킬 겁니다. abhor은 쪼개는 단어예요. 정리하세요.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어쨌든 정리하세요.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1회를 무료 강의로 진행하는데 1회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엄청 많아요. 경독사에서 내가 1회는 다 무료 강의로 진행을 하는데 1회 여기에서 시험에 나온 게 엄청 많아요. 좀 이따 볼 겁니다. 뭐가 나왔는지 경찰 시험에. A, B라는 접두어는 전치사 from이에요. 뭐뭐로부터. HOR 이게 바로 어근인데 이게 shudder라는 뜻입니다. shudder가 무슨 뜻이냐면 몸서리 치는 거. 부들부들 떠는 걸 shudder라고 해요. 몸서리 치다. 그래서 abhor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 누구로부터 몸서리치며 멀리하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abhor.
어떤 사람으로부터 몸서리치면서 멀리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요? 싫어하는 걸까요?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abhor이라는 동사가 너무나 싫어하다는 뜻의 혐오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혐오하다. 혐오하다. 됐죠? 자, 그러면 이 abhor이랑 같이 짝꿍으로 나오는 단어가 중요도 순으로 설명합니다. detest 별표 치세요. detest. 이건 경찰 기출입니다. detest. 이미 경찰 시험에 나왔어요. 선택지에서. detest.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단어 abominate 또 별표 치세요. abominate. 세 번째 단어. 즉 1, 2, 3번 별표 치시고 loath라는 동사하고 execrate라는 동사는 사실은 동요로 나오긴 하는데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나간 자료는 모두 다 외우셔야 돼요. 충분히 어떤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1, 2, 3번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밑줄 동요를 출제를 하게 되면 1, 2, 3번 밑줄 긋고 쉽게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6번 별표 hate 이렇게 쉬운 단어도 정답이 될 수 있고 7번에 dislike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시하세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 혐오하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묶어서 외우세요. 묶어서 이렇게. 두 번째 단어 들어갈게요. 두 번째 단어가 확인하다는 뜻이죠. 확인하다. 여러분들 벌써 이 안에서 경찰 시험에 나온 게 3개가 있어요. 이미 경찰 기출 단어가. 그게 8번, 10번, 12번이에요. 8번, 10번, 12번은 이미 경찰 시험에 나왔어요. 자, 8번 별표 치세요. confirm이라는 동사가 있죠. confirm. 그 다음에 9번도 별표 치세요. 9번은 경찰 시험에서는 안 나왔는데 9급에서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단어가 선생님 보세요. 경찰 기출 어휘는 한 줌도 안 돼요. 경찰 기출 어휘. 여러분들 경찰 기출 어휘만 해가지고 경찰 시험 어휘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요? 아, 그럼 맨날 똑같은 문제 내야 되게?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선생님 얘기 들어보세요. 2016년 서울시 구급 문제가 좀 이따 보는 지우다, efface라는 동사를 냈어요. 지우다. 2016년 서울시 구급. 2017년 2차 경찰 시험에 efface를 냈어요. 정답 erase. 그게 이미 2016년 서울시 구급에서 냈던 문제를 2017년 2차 경찰 시험에 똑같이 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구급에 나오는 어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휘는 경찰 어휘, 구급 어휘 따로 없습니다. 구급에 나온 어휘를 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돼요. 구급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건 경찰 시험에서 몇 번 나왔어? 이건 경찰에서는 안 나왔어? 그런데 이건 구급에서 한 5번 나왔으니까 외우고 있어?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급하고 경찰하고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건 경찰에서 안 나왔는데 구급에서 향후 5번 나왔으니까 경찰 시험에 분명히 나온다. 외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내가 금방 collaborate라는 동사는 경찰 시험에 안 나왔어요. 하지만 구급에서 서너 번 정도 출제가 됐거든? 이게 확인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COR이라는 접조는 영어에서 모든 접조는 말이야 강조를 나타내는 뜻을 가져 매우란 뜻을 갖습니다. 매우. 여기서 COR은 매우란 뜻이에요. 중간에 있는 ROBOR 이게 무슨 뜻이냐면 strong, 강한이란 뜻이에요. 강한, strong.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어원에서 나왔냐면 어떠한 이론을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 이론을 강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정확한지 확인하다, 확증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확인하다, 확증하다. 최근 구급 기출 collaborate. 확인하다, 확증하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10번 있죠? verify. 이건 여러분들 기출 찾아보세요. 경찰 기출입니다. verify. 빈칸어휘로 나왔었죠. verify. 확인하다. 그 다음에 certify, validate. 여러분들 12번까지는 모두 별표예요. 12번까지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substantiate하고 authenticate 같이 암기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오른쪽 들어갑니다. 이상한 괴기한, 이상한. 자, 어휘가 여러분들 진화합니다. 어휘가 진화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거기 이상한이라는 단어에 첫 번째 uncanny라는 단어가 있죠. 이 uncanny라는 단어는 경찰 시험에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9급에서 나왔어요. 9급 기출인데 문제는 uncanny 빼고 나머지는 경찰 9급에서 다 나왔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9급 시험도 진화가 돼요. 예를 들어 자 15번 별표 uncanny, 16번은 쉬우면서 별표 strange, 자 17번 bizarre라는 형용사 있죠? 별표 치세요. 9급 경찰 기출. 18번 eccentric 별표 치세요. 9급 경찰 기출 eccentric. 19번 weird 경찰 기출 별표 치세요. 그 다음에 하나 띄고 21번 odd 별표 치세요. 경찰 기출. out in left field 이게 이상한이라는 이디엄인데 7급 기출입니다. 7급 기출. 자 보세요. 첫 번째 uncanny하고 마지막에 out in left field라는 이디엄 빼고 나머지는 다 이미 9급하고 경찰시험에서 다 골고루 나왔죠? 그러다가 봐봐. 그러다가 이제 이 단어 내니까 9급 애들이 다 맞춰 그냥. 9급 애들이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왜? 계속 이 단어만 돌려서 계속 한 서너 번 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다 맞춘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 등장한 게 첫 번째 거 uncanny하고 out in left field가 새로 등장한 거야. 내가 금방 어휘가 발전한다고 그랬지? 어휘가 발전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누가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휘도 발전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경찰이 9급 어휘를 잘 안 내다가 이제는 경찰이 9급에서 나왔던 어휘를 많이 내요. 대부분 다 9급에서 출제된 것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계기한 이거 모두 외우시고 자 명백한 분명한 봅시다. 명백한 분명한은 다 필수예요. 첫 번째 단어 explicit 별표, apparent 별표 경찰 기출이죠. manifest 별표 경찰 기출, obvious 별표 경찰 기출, 그 다음에 distinct하고 clear 이건 쉬운 단어죠. 명백한 분명한 이렇게 묶어서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 내는 겁니다. 그건 넘겨보세요. 자 지우다 아까 선생님이 언뜻 지우다라는 얘기 했었죠. 지우다 29번 efface 경찰시험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efface 나왔어요. 뭐가 정답이 됐죠? 30번에 erase가 정답이 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2017년에 경찰시험에 나왔는데 이미 2016년에 서울시 9급에서 나왔다고 얘기한 게 이 단어예요. efface, erase.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그 두 개도 외우세요. wipe하고 수거, blot out까지. 그래서 지우다 4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동요. 여러분들 이렇게 동요로 묶은 건 빈칸어휘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동요 따로, 빈칸어휘 따로가 아니라 내는 단어는 빈칸만 뚫으면 빈칸어휘가 되는 거고 밑줄 그으면 동요가 되는 거야. 다만 그 단어의 수준이 어느 선에서 뭉쳐있느냐가 중요해. 수준이. 그 다음 보세요. 참다 견디다. 이렇게 쉬운 수거가 최근에 9급에서 나왔어요. 뭐가 9급에서 나왔냐면 33번 put up with라는 수거예요. 영어 공부 좀 한 제자들은 다 아는 수거입니다. 고통을 참다 견디다. put up with. 이건 당연히 3개 다 외우셔야 되겠죠? 34번 별표 tolerate, 35번 bear, 36번 stand. 4개 모두 암기. 자 악화시키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악화시키다 작년에 경찰시험에 나왔습니다. 2018년 exacerbate. 그러면 그때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다 했더라 얘기야. 뭐가 경찰시험에 나왔어요? 첫 번째 단어 exacerbate 경찰 기출입니다. 2018년 악화시키다. 여기서 EX라는 접두어도 여러분들 매우라는 뜻이에요. 매우. 이 중간에 AT 앞에까지가 어근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터라는 뜻이에요. 비터. 쓰라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매우 쓰라리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점점 견디기 힘들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개념이 아니라 마이너스 개념, 악화시키다는 뜻이죠. 병등을 악화시키다. 이거랑 항상 짝꿍으로 나온다는 거 뭡니까? 그 밑에 있는 aggravate예요.
aggravate. 이런 것들도 다 배우고 들어갑니다. 시험장에. 경찰 시험에도 얘 밑줄 긋고 얘가 정답으로 나왔어요. 2018년에 aggravate. 아주 어휘 문제에서는 아주 필수예요. 이미 9급에서 한 10번 정도 나왔다고 생각돼요. 이 두 개의 짝꿍은 9급에서 이미 10번 정도 나왔던 단어. 앞에 ag라는 접두어는 ad가 변형된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뭐뭐에게란 뜻이고, 중간에 grav가 뭐냐면 무거운, heavy란 뜻이에요. heavy. 무거운.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거운 짐을 놓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누구에게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니까, 자, 신체적으로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aggravate가 악화시키다. 마이너스 개념이 되는 거야. 누구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거, 그게 바로 aggravate예요. 악화시키다. 그래서 최근에도 경찰 시험에 기출이 되죠. 나왔습니다. 39번 별표 치세요. deteriorate. 또 악화시키다에 뭐가 있냐면 얘가 있어요. deteriorate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의어로 나오든 빈칸어로 나오든 접두어 DE로 시작되는 건 무조건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안 좋은 개념의 단어.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먼저 살펴야 되는 게 이 단어가 좋은 개념, 플러스 개념의 단어냐, 아니면 내용상 마이너스 개념의 단어냐,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DE라는 접두어로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뭐냐면 얘가 추락을 나타내는 down이에요. down. 아래로. 추락. 그래서 대부분 DE로 시작되는 모든 단어들은 다 안 좋은 개념, 마이너스 개념의 단어입니다. 여기 AT 앞에까지 티어리얼 보이죠? 이 티어리얼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more than의 의미예요. 뭐뭐보다 더. more than. more than. 뭐뭐보다 더. 이런 뜻이에요. 즉 무슨 뜻입니까? 뭐뭐보다 더 아래로 추락하는 걸 얘기해요. 뭐뭐보다 더 아래로 추락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 개념이 아니라 마이너스 개념, 아래로 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악화시키다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 세 개가 완전 필수. 그 다음에 40번에 make worse 별표, 41번에 worsen 별표. 오른쪽 봅니다. 개선하다. 사실은 이 개선하다라는 동사는 내면 안 되는 단어예요. 내면 안 되는 단어인데 경찰 시험에 선택지로 나왔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42번 ameliorate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동안에 20년 동안 7급에서도 안 낸 단어예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틀리는 거예요. 그건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런 단어는 7급에도 또 안 가르치는 단어예요. 그런데 경찰 시험 선택지에 나왔다고 얘기할. 첫 번째 단어 ameliorate라는 단어가 경찰 기출입니다. 그게 개선하다는 뜻이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알죠. 43번 별표 upgrade, 44번 reform, 45번 improve, 개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버리다, 포기하다 있죠? 이건 그냥 다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이 정리하는 거 싸감기 모두. 버리다, 포기하다는 시험 다발입니다. 시험 다발.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봅시다. abandon. 여러분들 다 아는 단어죠, 이거. abandon, 버리다, 포기하다. 두 번째 별표 forsake. forsake도 버리다, 포기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relinquish 별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하면 끝나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이것도 수업이니까. 여러분들 r이라는 접두어 리 무슨 뜻이 있습니까? r이라는 접두어가 여러분들 아는 뜻이? 그래요.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있는 뜻은 again이죠. 다시 again. 이거 대부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거 아세요? back, 뒤. 리라는 접두어는 다시 외에도 back, 뒤를 표현합니다.
D가 훨씬 더 많이 써요. 영어에서. 다시도 쓰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무슨 의미냐면 백이에요. 백. D. D라는 뜻입니다. 여기 링크라는 어근이 있죠. 이 링크가 무슨 뜻이냐면 leave, 떠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relinquish라는 이 동사는 모든 것을 뒤에 남기고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뒤에 남기고 떠나버려? 다 버리고 떠난대. 고로 relinquish도 무슨 뜻이다? 포기하다. 그래서 포기하다, 버리다 이런 뜻이고, 그 밑에 renounce라는 동사 있지? 비슷하지? renounce 있지? 여기서 re라는 접도도 똑같이 back, 뒤라는 뜻이야. 뒤. 여러분들 announce가 무슨 뜻이야? announce. 말하다지? 그래. announce가 말하다는 뜻이에요. announce. 말하다. 이것도 똑같은 개념인데 모든 것을 버리고 물러나겠다고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물러나겠다고 말하다. 모든 것을 버리고 물러나겠다고 말하다. 그러 renounce도 무슨 뜻이 된다 여러분들? 포기하다가 되는 겁니다. 포기하다. 모두 필수예요. 자, 그 다음에 50번 별표 discard. 조만간에 한번 나올 겁니다. discard.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데 경찰 시험에 최근에 거의 안 나왔어요. 원래 9급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냈던다는데 한 번은 낼 거예요. discard. 여러분들 여기서 dis라는 접도가 무슨 뜻이냐면 멀리라는 뜻이에요. 멀리. away. 멀리. 이 카드가 뭐냐면 여러분들 남학생들 혹시 포커 칠 줄 알아요? 포커? 그 포커에서 그 카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를 칠 때 패가 안 좋으면 죽어버리지, 카드 던지고 죽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카드를 멀리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고 포커판에서 카드 던져버리는 거 얘기해. 지금 무슨 뜻이야? 포기하다. 그렇지. 카드를 멀리 던져버려. 그러면서 나온 단어야. 이 단어가 포기하다. 자, 그 다음에 desert 별표 치세요. 51번. 이게 앞에 액센트 있으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사막이란 뜻이야. desert. 그러면 이건 사막. 명사지. 이게 동사일 때는 desert. 뒤에 액센트가 있어. 사막 생각하면 돼. desert. 버리다. 포기하다. 필수 단어. 그 다음에 52번 별표 jettison. 자, 선생님 보자. 선생님이 어휘 문제 진화한다고 그랬지. 자, 지금 보고 있는 jettison 전까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냈어. 내가 말하는 공무원 시험은 9급, 7급 경찰 다 얘기하는 거야. 지금 jettison 이전까지만 내다가 최근에 9급에서 뭐가 나왔냐면 jettison이 처음으로 나왔어. jettison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나오다가 이제 워낙 많이 횟수가 지나니까 똑같은 버리다인데 더 어려운 단어를 내는 거야. jettison. 최근에 9급 기준. 외워두세요. jettison. 그 다음에 obscure wave. 이것도 모두 별표. obscure wave는 바로 9급에서 둘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9급에서만 출제한 포기하다 버리다도 한 6, 7개 되죠. 이미. 경찰에서는 30개 되고.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암기한다. 무엇이 나올지 모르니까 넘기세요. 다 끝났네요. 얼추 54개죠? 기본적으로 1회 분량이 한 54개에서 60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선생님의 어휘 강의는 이 정도에서 끝낼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잠깐만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버캐블리 체크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배운 부분을. 그리고 오른쪽 이번에도 영영풀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내가 이거 하면서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예전에 경찰 시험 지금 영영풀이 나온 게 거의 7, 8년 만에 나온 거예요. 내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과거에 경찰 시험은 영영풀이를 잘 냈거든?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안 나와. 그래 나올 수 있거든? 이번에 영영풀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래 나오는 것 봐. 근데 이번에 영영풀이 나온 게 거의 7, 8년 만에 나왔거든? 그 3번 있지? 3번. 이 3번이 여러분들이 외운 단어를 내가 영영풀이로 싹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독해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영어로 읽고 무슨 단어인지 찾으란 말이야. 의미를 알아야지 영영풀이를 아니까. 그래서 3번은 앞으로 모든 배우는 이 회수에 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3번은 앞에서 배운 단어를 내가 영영풀이로 다 정리를 해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 2번처럼 영영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번은 외운 단어를 그렇게 복습하도록 해놨고 넘겨보자. 자, 기출호의 엿보기 있지? 여기서 기출호의 엿보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외운 단어를 정말로 기출에서 나온 문제를 보고 연습을 하는 거야. 자, 금방 우리가 외웠다고 치고 uncanny 무슨 뜻이었어? 이상한 기묘한이지? 자, 이게 언제 출제가 됐니? 2017년 국가직 국어 문제지. 그래 1, 2, 3, 4 몇 번 정답입니까? 아니다 내가 잘못 봤다. 2번을 봤네. 2번부터 하자. 2번에 uncanny가 나왔는데 이것도 국가직 국어 문제지. 몇 번 정답입니까? 1번에 어드가 정답이죠? 1번 보세요. 1번에 detest도 국가직 국어 문제죠? detest 무슨 뜻이었습니까? 혐오하다. 몇 번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3번 abhor. 자, 그런데 선택지 잠깐만 볼래요? 여러분들 금방 봐봐라. 선택지 지금 9급 선택지의 2번 conform. 금방 동요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4번에 abandon. 이게 실제 나온 문제니까 포기하다 금방 배우냐, 안 배우니? 배우죠.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밑줄 동요 정답으로 나오지만 선택지에 걸린단 말이야. 어휘 문제는 선택지 4개 중에 2개 이상만 알아도 맞출 확률이 50%가 넘어가. 그러니까 꼭 밑줄 동요로 안 나오더라도 선택지에 어휘가 걸리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 그걸 보실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3번 바로 봅시다. 2017년 2차 경찰이죠? 내가 아까 선생님은 원래 거의 대부분 기출이 언제쯤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대부분 다 기억하는 편이에요. 아까도 내가 2016년 서울시 문제에서 나왔는데 2017년 경찰시험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efface 몇 번 정답입니까? 1번 erase가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독해가 3개가 있을 겁니다. 독해 3개. 선생님 보세요. 오늘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렇게 어휘 강의가 끝나고 마지막 독해 3개를 선생님이 안 나가고 직접 여러분들이 7분 안에 풀어요. 내 앞에서.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오늘은 지금 동영상, 소개 동영상도 가고 하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선생님 앞에서 그냥 직접 빨리 읽고 7분 안에 독해 3개를 풀 거예요. 어휘 강의가 끝난 다음에 매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오늘은 그냥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독해 3개를 풀어보세요. 근데 이 독해를 어떻게 내가 구성을 했냐면 난이도를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중이라고 표시해놨죠. 중간 정도 수준.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상이라고 해놨죠. 선택지 보세요. 대부분 다 한글로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어요? 선택지? 영어로 돼 있죠? 요즘 경찰시험 선택지 영어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나오죠? 자, 여기 있는 매 나가는 독해 3개는 선생님 보세요. 아까 심화 독해 있죠? 그 독해랑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휘 자료에 나가는 독해 3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앞에서 직접 시간을 재고 풀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거고, 심화 독해에서 내가 따로 재본 교재로 나가는 독해는 이 독해랑 다른 수능 특강, 고3 모의고사 거기서 내가 발췌한 다른 독해예요. 그건 내가 수업을 하는 독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휘에서 하는 독해 3개는 여러분들이 그냥 실전으로 풀어보라고 하는 거고, 심화 독해 자료는 따로 나갑니다. 따로 다른 내용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리딩 구분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여러분들이 했던 그 독해를 선생님이 문법사항하고 이런 것들을 다 쪼개서 정리해 놓은 게 구분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해를 스스로 할 거니까, 여기 있는 독해는 스스로 할 거니까 3개를 풀어보시고 해설지 보고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문법사항의 구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넘겨보세요. 구문 분석. 이렇게 해서 3개의 독해에 대한 구문 분석이 끝나면 뒤쪽에 정답 및 해설이 어휘까지 정리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선생님 얼굴 사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얼굴 사진이 있고 경력도 있고 됐어요. 자, 집중하세요. 자, 전체적인 과정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일부러 조금 어휘도 좀 빨리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원장님부터 좀 시간이 길어져서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다음 월요일 날부터는 어휘 강의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할 거예요. 오늘 굉장히 선생님이 빨리 적었는데.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이제 오늘 이 외운 걸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받은 이 자료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테스트를 할 겁니다. 자,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는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확인하다가 confirm, collaborate, verify, certify, substantiate, authenticate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6개. 이걸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아까 뭐 이상한 기묘한 있었지? strange, odd, peculiar, 뭐 bizarre, eccentric, uncanny, out in left field 이렇게 있었잖아. 이걸 다 섞어 그냥 내가. 다 섞어 놓는다고. 내가 직접 테스트를 칩니다. 영어로. 다 섞어 놓고 한 명씩 불러다가 짚으면 여러분들이 내 앞에서 한글로 말하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eccentric을 손으로 딱 짚잖아? 그럼 이상한. 바로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면 돼. 내가 collaborate를 손으로 딱 짚으면 확인하다. 이렇게. 그러면 테스트 금방 끝나요. 그렇죠? 안 외운 학생들은 내가 바로 딱 알거든? 안 외운 학생들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외운 학생들은 그냥 줄줄줄 나와. 근데 대부분 다 외워가지고 와요. 우리 경도서 제자들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어떤 식이든 다 암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테스트는 선생님이 직접 영어로 쳐서 영어를 들이밀면 여러분들이 한글로 대답을 빨리 하는 게 테스트예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단어를 개인별로 불러서 다 물어볼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뭐 선생님 앞에서 한다고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제자들이 떨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혹시 못 외워도 안 웃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떨 필요 하나도 없고 그냥 외워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왜 그러냐면 테스트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게 완전 천지차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자료를 딱 주고 외울 수 있겠죠? 테스트 할 때와 안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테스트를 할 때는 아이들이 내 앞에 올 때까지 들고 다니면서 외워요. 그 집중도가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무조건 해요. 그러면 조금 한두 개가 틀리더라도 머릿속에 기억 남는 게 훨씬 많거든. 근데 테스트를 안 하잖아? 그러면 혼자 외우지. 어차피 검사해 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외우는 학생, 그냥 던져버리는 학생, 분명히 여기서 나올 건데, 던져버리는 학생,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테스트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휘는 무조건 선생님이 개인별로 불러서 테스트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경독사 어휘 1회 강의하고 OT 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